진로 설계 7주차 2교시 수업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전반적인 그 개요 부분,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그 강론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습관 중에 이제 하나가 자신의 삶을 주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잘 알지를 못하니까 남한테 이제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 뭐 의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자신의 삶은 이제 자신이 뭐 주도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에 있어서 아무리 조언을 구하지만, 내가 정보를 얻지만은 마지막에는 내 삶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그 뭐 주변에 이제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어떤 뭐 친구라든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가족이라든지,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부모의 영향력에 원해서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각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그 주변이나 또 가족이나 또 뭐 부모님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방향에 대한 제시는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사실 없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도적이 돼야 된다는 거는 하여튼 내가 이제 통제를 하고, 내가 이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들을 내가 설계를 해야지, 늘 이제 뭐 남이 했던 거니까 내가 진짜 어떠한 그 결정을 할 때 내가 그 부분을 진짜 좋아했는지, 또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내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지, 뭐 우리는 요즘 잘 모르니까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고,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결정을 해서 같이 따라가다 보면 또 어떤 나 자신이 결정한 부분이 아니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실망을 하는 경우도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것도 이제 습관 이제 하나가 되겠고요. 우리 인간은 이제 다른 존재랑 달리 정말 그 독특한 존재죠.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지만은 인간만이 가지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얘기죠. 양심이라는 게 있다. 양심. 그 양이라는 게 이제 어질 양자인데 좋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그 뭐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 이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비윤리적인데, 뭐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 양심이 꺼리낌이 없다.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이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양심이 이제 고장이 난 거죠, 그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 양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어떤 게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내가 이걸 하긴 하지만 좀 꺼림직하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해서 양심이 느껴지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양심이 이제 고장이 나서, 그래서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상상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으면은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위대한 부분이 저런 거죠. 상상력.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겠죠. 하지만 뭐 어떤 뭐 나이트 형제인가요? 그 사람들이 날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그 상상력을 가지게 됐을 때 그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의지. 우리 인간은 자기만의 독립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독립의지라는 게 뭐냐면은 자유의지하고도 같은 거죠. 내가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선호도
내가 무엇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또 그것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우리가 이제 공학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인문사회 영역을 이제 넘나들고 인문사회를 넘어들면서 이제 뭐 심리학이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영향력의 원을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영향력, 근데 내가 그 뭐 영향력을 그 크게 해가는 방법이 있겠죠. 내가 이제 신뢰를 쌓고 감정 계좌를 많이 키우고 하면은 영향력의 원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고, 또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따르고 하면은 영향력의 원이 커져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 자꾸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뭐 어떤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점점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게 되고 영향력의 원이 이제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환경적인 뭐 요인도 뭐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첫 번째 했던 주도적이 된다는 것은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가동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습관 2는 우리가 이제 그 끝을 생각하며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목적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목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집을 나왔는데 목적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배회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이끌게 돼요. 오늘은 내가 이것을 마쳐야 되겠다. 뭐 간단한 예로 제가 뭐 머리가 좀 긴데 오늘 뭐 지금 이제 저는 뭐 목적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이발을 해야 되겠다, 미장원에 가서 이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목적이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스케줄을 거기에 맞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해야 된다, 강의를 마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짧은 거 의미에서의 어떤 목적도 있지만은 또 중장기적인,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제 조금만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그 내년도에 이제 우리 과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온다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그 영어로 강의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강의를 반 정도 하고 이제 영어로 강의를 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은 제가 이번 이제 겨울 방학 때 당연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또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그냥 뭐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기록을 해보면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습관 3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원래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자세히 보면 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거기에 어떤 예화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뭐 말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뭐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소중한 게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뭐 10대 그다음에 뭐 20대 보면은 뭐 그죠? 이성에 또 많이 또 움직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면은 자녀를 또 갖게 되니까 자녀에 또 이렇게 집중을 하는 소중한 게 되고, 뭐 40대가 되면은 또 이제 직장에서도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중한 것이 되고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중에서 참 불변의 것들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건강하고 또 긍정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젊어서 뭐 다들 건강하면 건강이 좀 뒤로 좀 뭐 우선순위에서 이제 좀 뭐 당연한 거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건강을 잃으면 뭐 소용이 없죠. 다른 거를 잃으면 복구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우리 인생은 이 소중한 그 영혼을 육체에 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그 그릇이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아보면 여러분들은 뭐 젊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인생이 길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해서 뭐 참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너무나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뭐 그 인식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갖는 거는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봐도 알죠. 인생이 그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시간을 아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부터를 먼저 하는 게 좋다. 아마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성향이죠.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그 메뉴의 음식을 먼저 먹고 반찬을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제일 맛있는 거는 아껴뒀다가 다음에 먹는데 글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될지는 이제 참 뭐 그 기획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분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사사분면 네 개의 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긴급하다, 긴급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시간적인 어떤 부분도 좀 있겠죠. 자, 그래서 긴급한 부분들은 이제 뭐, 그죠? 이렇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요 사사분면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제 시간 낭비를 하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이제 이 부분입니다. 3상한하고 2상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급한 것들이 있어요. 급한 것들. 급한 것들. 근데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애써서 우리의 그 감정을 좀 거슬러서 역행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만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지금 뭐 어학 공부를 한다, 건강 관리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긴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서로 이기는 것들을 생각하자. 그래서 윈윈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익을 구했는데 상대방은 손해를 봤다. 그 다음 거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게 되면 그 다음에 거래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내가 이익을 봤는데 상대방은 망했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또 망해도 안 되죠. 당연히. 내 주체가 망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윈윈 전략을 생각할 수가 있다. 나도 승리하고 상대방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통과가 되지. 뭐 나만 이익을 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물건을 아주 좋은 물건인데 나는 싸게 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윈윈 전략을 써서 만약에 이 물건을 싸게 주게 되면은 내가 친구들한테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물건이 팔려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량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자. 그러면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우리 학과에서 뭐 체육대회를 하는데 유니폼을 맞추는데 한 사람이 사면은 비용이 좀 비싼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뭐 50개면 50개를 이게 산다 그러면 서로가 파는 사람도 이익이 생기고 사는 사람도 이익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승의 합의서는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기대성과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승리할 수 있다. 또 실행 이렇게 하면 지침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유리하다. 또 가용자원을 같이 쓸 수 있고 서로 성과 확인할 수 있고 손익 결과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 중에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나도 모르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공학은 좀 쉬워요. 공학은 그냥 뭐 답이 딱 떨어져서 결과를 알 수 있으면 내가 먼저 알면 그걸 가르쳐 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뭐 인문사회 분야 같은 거, 앞으로의 그 막연한 부분들 있잖아요.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그러한 부분에 인간의 행복이 달려 있거든요. 성공도 달려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청의 원칙, 먼저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누구를 만났는데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요. 사람은. 예. 근데 뭐 의사도 마찬가지 같아요. 의사도 저도 요즘 그 의사 몸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좀 가는데, 하여튼 그 제가 하는 얘기를 의사가 잘 들어줘야 그렇잖아요. 이게 내 몸인데 그 사람이 내 몸인데 별로 듣지도 않고 뭐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리면 내가 좀 신뢰가 가질 않아요. 근데 이제 현명한 의사는 당연히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그 몸 아픈 환자가 갔을 때 그 하나하나 얘기했을 때 그것들이 어떠한 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청해서 듣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듣기에 어떤 수준이 좀 있거든요. 수준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뭐 이러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또 뭐 무시,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척하기,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으로 듣기, 뭐 참여적 듣기, 이런 것들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감적 경청이라는 거는 타인의 어떤 시각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이걸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을 토로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듣는 거와 그냥 들어주는 거와 매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또 얘기를 듣다가 혼내고 뭐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좀 빨리빨리 이거를 해결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와 경청을 하지 않고 일진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빠른 것 같지만은 나중에 엄청난 그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발생해서 나중에 그것을 해결하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습관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 시너지는 이제 하나는 힘들다. 그래서 끈도 한 가닥은 잘 끊어지잖아요. 근데 몇 가닥을 하면은 안 끊어지듯이 시너지 서로 도우면 어떤 더 좋은 어떤 그 퍼센테이지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1 더하기 1은 2인데 사회생활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 뭐 길을 떠날 때도 모르는 데를 가야 될 때 분명히 뭐 혼자 가야 되는데 나중에 뭐 친구가 하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래서 두 사람만 있어도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움을 이제 면하게 되고, 또 위급한 일 있을 때도 그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뭐 군대나 이런 데서도 어떤 뭐 경비나 이런 걸 할 때도 두 사람을 이제 수색인 할 때도 2인 1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급할 때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은 훨씬 더 2인 1조로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달고나를 예를 들었는데, 달고나가 이번에 뭐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뭐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에서 해서 혹시 뭐 보신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스포일러 뭐 그것만 좀 몇 개 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달고나가 뭐냐면 이제 그 설탕을 이렇게 녹여서, 그죠? 근데 설탕만 녹이면 어떻게 돼요? 설탕만 녹이면은 좀 그 굳으면 딱딱해지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소다를 갖다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게 부풀러 오르게 되고, 그걸 해서 이제 이게 펀칭을 해서 이제 달고나를 만드는데, 어쨌든 이게 설탕만 가지고는 그렇게 부풀어 오르질 않는 거죠. 하지만은 거기다가 그 소다를 집어넣었을 때 아주 크고 부드럽고 맛있는 달고나가 탄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조금 더 추가했을 때 뭐 1 플러스 0.1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뭐 3, 4, 뭐 10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이제 시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품앗이라는 건 또 어떤 거냐면은
그 우리 옛날에 보면 이제 농사를 질 때 뭐 각자 어떤 논이 있으니까 각자 농사를 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동네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루는 이 집 가서 A라는 집에 가서 해주고 또 하루는 B 집 가서 해주고 해서 전체 마을이 이제 다 모내기를 하는데 혼자 각자 하는 것보다 굉장히 하여튼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이다. 그것을 이제 아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품앗이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런 품앗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시너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조차가 없다. 인간은 같이 하는 것이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리더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창조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뭐 소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리더를 만나야 일도 잘 해결이 되고 힘도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끊임없이 쇄신을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톱질하면서도 나를 세우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톱을 켤 때 톱이 여러분들 뭐 우리 이제 저는 공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쪽이 전문이어서 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 톱도 있고 뭐 띠톱도 있고 뭐 강철톱도 있고 전기톱도 있고 뭐 그죠? 하여튼 그 회전하는 그 뭐 원형톱도 있고 굉장히 이제 많은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그냥 톱을 그 나무 켜는 톱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계속해서 이제 두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은 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죠 쉬지 않고 톱질을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B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톱질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그 톱날을 이렇게 날을 세워서 그 연마를 시켜서 날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자른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제가 뭐 예를 들은 것과 같이 우리가 50분 동안 열심히 톱을 켜고 나무를 자르고 10분 동안은 그 날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은 나무를 자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또 건강에 대한 부분이 육체에 대한 부분. 육체는 뭐냐면은 안 쓰면은 그 더 좋아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육체라는 것은 써야만 이게 이제 더 좋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내가 걷질 않으면 근육이 이제 소실이 돼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근육이 좀 안 좋아서 병이 있는 사람도 계속해서 걷거나 등산을 하게 되면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이제 이런 끊임없이 쇄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감정 계좌를 늘려가자. 우리가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계좌가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통장에만 계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이 소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계좌가 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을 빌려줘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신용대출이 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감정계좌라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그런 계좌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노력을 해야만 감정계좌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잘했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운동을 안 하면은 녹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관리를 하고 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잘했다 그래서 딱 끊으면 그 다음에는 머리가 돌지를 않는 거죠. 자,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이라는 게 자물쇠라면 이제 열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말했던 7가지 부분이 이제 여러분의 열쇠가 되는 거고 그 성공을 위한 이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들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어쨌든 좋은 나를 만들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자.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이루자 해서 함께 승리하자 이렇게 결론을 제가 이제 맺었고요. 아무튼 이제 가을의 풍성한 계절입니다.
앞 시간에 수도 얘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공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과제란에 제가 과제를 올려놨으니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올려놨으니 양식을 그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채워서 또 여러분들 그거 제출하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간수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뭐 몇 개월 후에 다시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내년도에 가서 1년 후에는 그걸 잘 포장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하여튼 뭐 제가 기후 여러분들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난번에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했는데 뭘 또 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했던 거는 또 거기에서 반드시 지난 학기에 했던 거에서 아무것도 더 이상 쓸 게 없다 이러면 여러분들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학기에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못 찾은 것들은 거기다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자료들을 모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이렇게 이제 disappear,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문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하여튼 뭐 서류 같은 거 잊어버려서 고생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냥 그 서류 대충 어디다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서류가 없어가지고 뭐 세금 감면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이라는 OS 같은 것들도 늘 머릿속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정되고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그 다음에 혼란스럽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 그 인생을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공된 그런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잘 완성해서 빨리 그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일단 1차 평가를 해서 중간고사 대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